요거 하고 그 다음에 축에 접하는 원 해가지고 이제 원도 이제 한 챕터 또 끝내봅시다. 자,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결국은 또 뭐랑 똑같냐면 0,0 그 다음에 2,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6. 자, 외심 구하는 거랑 또 똑같은 짓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실은 결국 0,0, 2,2, 그 다음 마이너스 2,6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 구하란 얘기는 외심 구하는 거야 결국은 또. 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심 구하는 방법이 현재 자네들에게 내가 알려준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지. 그렇지? 외심 구하는 방법 내가 최종적으로 다 알려준 게 지금 한 두 가지 정도 있지. 두 가지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늘어나서 외심 구하는 방법이 이제 총 세 가지가 되는 거야. 됐냐? 외심 구하는 방법이 이제 최종적으로 세 가지가 되는 거야. 2,2에 여기가 C 마이너스 2,6 외심 즉 외접원의 중심좌표 A, B라고 놓고 처음에 그 평면좌표 첫 단원에서 했던 게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거리랑 같다식 3개 4 쓰는 거 있지 그치? 됐냐? 그 다음 수직이등분선 그래서 이제 실은 직선을 어느 정도 좀 숙련도가 올라가면 수직이등분선이 훨씬 더 빠르다 그래서 심지어 이거 0,0에 2,2면 너무 이쁘지 않냐? 중심 1,1에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이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실은 직선 숙련도만 높으면 점과 점 사이보다 직선 구하는 게 훨씬 빨라. 직선이 더 어렵다? 그건 네가 직선 숙련도가 낮은 거야. 그러면 이쪽도 이등분선 빠르게 구해볼까? 그림이 너무 이상한데? 하여간 중심좌표 빠르게 딱 구하면 되고 여기 기울기 몇이야? 얘 기울기 몇이야? 기울기 몇이야 얘? 얘 기울기 지금 마이너스 3이지 맞냐? 마이너스 3 그럼 그거랑 수직인 기울기는 3분의 1이겠네 됐냐? 됐지?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지 0 빼기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됐냐? 반대로 빼도 되고 따라서 요 직선식은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x 마이너스 플러스 3 이렇게 됐냐? 지나가는 점은 요거 써야 되니까 따라서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3분의 10 둘이 연립해 주시면 되지. 그렇게 외심의 좌표를 구하면 그것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 그럼 반지름의 길이 아무거나 점과 점 사이 거리 제곱 끝. 됐나? 됐지? 이렇게 두 번째로 외심 구하는 방법 두 번째를 써도 되고 이제 세 번째로 배우는 게 원방 쓰는 방법. 자, 문자를 지금 힌트를 3개를 줬거든. 원의 방정식을 아무것도 모른다고 치고 완전 풀 버전으로 문자로 다 써보면 미지수가 총 3개가 잡혀. 요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풀어 쓴 버전 요렇게가 있잖아. 그치? 어쨌든 버전이 총 3개거든. 맞지? 그치? 문자도 3개잖아. 집어넣어서 연립해서 푸는 거야. 근데 여기다 넣는 게 편해? 여기다 넣는 게 편해? 뭐가 더 편해? 당연히 아래다 넣는 게 더 낫다. 여기다 넣게 되면 예를 들어 뭐 2,2 집어넣으면 2 넣은 다음에 이거 막 제곱해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막 전개해야 되잖아. 그지? 아래다 넣는 게 편해. 됐냐? 그리고 아래다 넣으면 그러니까 풀 버전으로 3개짜리 식을 주지는 않을 거야. 뭐 예를 들면 이게 문자 3개, 등식 3개라서 완전 풀 버전으로 문자 3개가 꽉꽉 차 있는 그런 식으로는 식을 안 줄 거야. 왜냐면 그러면 이제 너네들이 안 배운 3연 연립을 풀어야 돼서 아마 보통 이 경우면 적어도 한쪽은 문자가 하나로 정리되게는 줄 거야. 예를 든 거야 이거는. 됐어? 그러면 그거 이제 한 문자로 잘 정리해서 어쨌든 잘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된다. 연립을 해주시면 된다고. 됐냐? 물론 지금 이 문제는 더 쉽게 아예 저기 0,0을 줘가지고 더 쉽지. 0,0 집어넣으면 여기 C가 없죠. C가 0이네. 됐네. 그러면 이제 두 점만 집어넣으면 되겠네. 2,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4 더하기
A 더하기 2B가 0이다. 그 다음 마이너스 2,6도 이 원에 집어넣으면 4 플러스 36 마이너스 2A 플러스 6B가 0이다. 연립하여 A와 B 값 구해주시면 되지. 됐냐? 더하면 괜찮네. 더하면 8 더하기 40 A 사라지고 8B인가? 이러면 몇이냐? 48 마이너스 6 대문자 B가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4A 값 2네요. 됐냐? 그러면 요 전개식이 완성이 되지. 플러스 2A 마이너스 6 2x 마이너스 6y는 0. 그럼 중심은 바로 나오죠. 마이너스 1,3이 중심이 되겠네. 반지름은 몇이겠냐? 여기서 1 붙이고 9 붙여야 되죠. 반지름 루트 10이네. 됐지? 그래서 이제 자네들은 외심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 한 가지 더 늘었어. 문제 풀 때 잘 판단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됐지요? 그래서 밑에 보면 160번도 한 점이 원점이라 괜찮은데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산을 아마 잘 써야 될 거야. 그 다음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야. 여기서 갑자기 신발끈 쓰고 있지 마. 삼각형 넓이 아니야. 알겠지? 원 넓이 구하는 거야. 여기서 신발끈 쓰지 마라. 셋 중 하나의 방법으로 외심의 좌표를 구해서 외접원의 반지름 구해야 되고 그러면서 90도 각을 계속 봐야 돼. 얘는 아닐 건데 계산은 자네들이 하십시오. 얘는 아닐 건데 시험 때 눈치 빠르게 이런 것들 빠르게 딱 검사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래야 되잖아. 대충 마이너스 3,4 A 좌표 어느 정도는 좌표 평면상에 좀 가상의 좌표 평면을 그냥 딱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림이 너무 완전히 틀리지는 않게 B가 1,0 C가 3,4 요 정도 있나 봐. 하면서 이 세 점 지나가는 원 넓이 구하래. 야, 여기가 높이가 똑같아서 여기가 일자네요. 됐냐? 그러다가 이런데 90도인가 이런 조사하는 게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그냥 숙련도 차이가 되는 거야. 90도인 걸 만약에 찾는다면 이 문제 순식간에 끝나지, 그치? 자, 야, 90도냐 아니냐? 요거랑 하면 4분의 마이너스 4네. 요 기울기 마이너스 1 확인. 얘 기울기 몇이야? 2분의 4네. 수직 아니네. 됐냐? 이런 수직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거 빨리 할 수 있어. 기울기 이용하면. 됐지? 이런 조사들을 아무렇지 않게 잘 해나가야 된다.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수직이었으면 순식간에 답 끝나는 거 맞아. 그치? 왜? 여기가 수직이었으면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을 거라 두 점의 중점 찾으면 바로 끝나잖아. 반지름 길이 바로 나오고. 맞지? 그치? 이런 거 조사들을 항상 잘 해주셔야 되고 지금은 수직은 아니잖아. 그래도 여기랑 여기가 y좌표가 4 똑같은 거 알았어.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 이용할 때 요 직선 무조건 이용해야 되겠네. 맞냐? 수직 이등분선인데 여기 좌표랑 여기 좌표를 보면 여기 지금 y축일 거거든. x는 0 직선일 거거든. 맞아? 따라서 외심 좌표가 x좌표가 0인 것까지도 알 수가 있어. 그냥 수직 이등분을 이용하면. 맞냐? 됐어? 따라서 이제 남은 거 하나는 이쪽 또는 이쪽에 한쪽에 수직 이등분선 하나만 더 구해주면 요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지. 됐지? 그리고 다 됐고 저거를 그냥 아까 요렇게 생긴 원방에 식 3개 다 때려 넣어가지고 연립을 해도 당연히 안 되지는 않아. 근데 이제 저런 게 이제 숙련도 차이야. 속도 차이. 됐냐? 됐지? 여기 좌표평면 단원부터는 시험 때 시간 모자라는 건 그거 진짜 뻥. 원래도 그랬지만 진짜 뻥 까고 실력 부족이 맞아. 그거 이런 거 누구는 바로 찾거든. 레서번 중심 기술 연습 잘 해놔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배운 수직 조사하는 기술이나 이런 기술들을 잘 써먹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 시간 차이 많이 나. 여기서부터 기술 연습 잘 안 해놓으면 기본 문제에서조차도 기술을 잘 써야 된다고. 됐지? 자, 그럼 이제 축에 접하는 거 가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기 설명을 안 하고 끝났지.
자, 좌표축에 접하는 요거는 이제 외워야 될 것처럼 여기에 뭐가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야 외울 거는 없고 그냥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라는 의미나 잘 알고 계십시오. 어려운 개념 아니잖아. X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했으면 무슨 그림일까 정도만 X축에 접한대. 원이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맞아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지. 그런데 당연히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위쪽 또는 아래쪽. 자, Y축은 그냥 가장 보기 좋게 여기다 그려볼게. 그러니까 외운다기보단 자연스럽게 저래서 저렇게 되는구나가 나왔으면 좋겠거든. 요 노란색 원 같은 경우는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풀버전 미지수로 잡아준다면 중심 좌표 A, B의 반지름의 길이 R이야. 그치? 그냥 그림을 보고 너네들이 생각해봐. 그림을 보면 A와 B와 R 중에 누구랑 누구는 똑같잖아. 누구랑 누가 똑같냐? 잘 보면 그림 중에 지금 잘 보면 야 A, B라는 게 여기 좌표가 A고 여기에 Y 좌표 여기가 B다 뭐 이런 소린 거지. 그치? 여기가 A 반지름이 R이라는 게 지금 이 그림으로 여기 간격을 봐야 되지. 여기가 R이잖아. 자 누구랑 R이랑 누구랑 똑같아? 뭐 요 가까이 있다고 A 하지 마. R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라 세로의 길이는 여기 Y 좌표랑 똑같은 거지. 그치? 그래서 나오는 거죠. X축에 접하는 원은 Y좌표랑 반지름이 같다라고 단순히 암기한다기보단 그냥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이래서 똑같구나. 됐냐? 대신 이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지. 이 경우는 뭐가 다를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이돔의 중심의 좌표는 이제 이렇게 A, B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러면 여기가 좌표가 A인 건 괜찮은데 여기 좌표 Y좌표가 B인데 이 B값이 지금 마이너스일 거야. 밑에 있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반지름의 길이는 R이야. 여기 길이는 R이잖아. 따라서 이렇게 밑에 있는 그림이면 단순히 B랑 R이랑 같다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줘야지. 이거 음수니까 길이로 쓰려면 마이너스 붙여야 되잖아. 맞아? 그렇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그걸 다 통합해서 그냥 그러니까 크기가 똑같다 라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거야. 절대값 씌워놓은 게. 됐냐? 그림 그려가면서 네가 네 눈으로 이 자식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네 눈으로 확인하면서 풀어나가면 된다. 됐지? 그럼 이제 그대로 다시 Y축에 접하는 원도 꺼져. Y축에 접하는 원도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겠죠? Y축에 접하는 원. 자, Y축. 왼쪽 오른쪽 두 개 생각해야지. 이렇게 아니면 요렇게. 자 보기 좋게 X축은 맨 밑에 이렇게 깔아줄게. 자 그럼 요건 바로 갑시다. 따라서 이 원의 중심 좌표를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A, B라고 표현이 될 건데 요 길이가 실은 반지름과 같으므로 지금은 요 R에 대한 거는 X좌표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A랑 R이 같은 거고. 마찬가지 이 그림이면 이제 X좌표 쓰기야 A라 쓰겠지만 여기에 길이 자체는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이면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됐지? 됐지? 그냥 그려서 확인을 하시란 얘기야. 그려서 여기가 양수랑 음수랑 뭐 어떨 때랑 똑같아야 되는지 그려서 잘 확인을 하시고. 그림에서도 판단이 안 나면 그냥 절대값 씌워버려. 차라리 안전하게. 됐나? 그래서 X축, Y축 접하는 원, 오케이. 그 다음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은 야 거기다 그려놔. 방학 때는 내가 아마 그려져 있어서 그려줬을 텐데 요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은 요 두 직선의 존재가 좀 중요하니까 거기에다가 이 두 직선을 좀 잘 그려놓도록 해라. 잠깐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요 Y는 X라는 직선과 요 두 직선을 항상, 이 두 직선의 존재를 항상 잊지 말도록 해. 그러니까 저 두 직선이 왜 나오느냐? X축, Y축 동시에 접한다 라는 얘기는 너무도 당연하겠지만 1사분면부터. 맞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하게도 여기서 자연스럽게 정사각형이 생성이 돼. 이렇게. 맞지?
그렇지. 여기가 90도, 90도의 반지름, 반지름. 그래서 원래는 중심 좌표 A, B에 반지름의 길이 이렇게 문자가 풀 버전으로 3개가 잡히는 게 원의 방정식인데 A, B, R이 다 똑같은 거야. 그치? 따라서 아예 문자를 하나만 써도 돼. 단 그때 주로 R을 많이 씁니다. R로 써라. 이유는 단순해. 문자 자체가 중심 A와 B는 말 그대로 부호가 양수, 음수 다 가능하지. 중심 좌표로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애당초 가질 수 있는 값이 0도 되고 음수도 돼. 맞아? 그런데 얘는 양수밖에 안 되잖아. 야, 당연히 미지수 잡을 때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 있는 애를 잡는 게 나아? 그냥 닥치고 플러스 있는 애를 잡는 게 나아? 이게 나아. 이게 나서 책에도 그렇고 문제 풀 때도 그렇고 보통 A, B를 안 써.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항상 양수는 확정인 반지름이란 문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됐지? A, B로 하려면 이게 이 자체적으로 얘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부호 실수할 확률이 높아.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다 통일할 수 있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인 경우는 R만을 이용하여 좌표를 파악해라. 그럼 쉽잖아. 2, 4분면은 약간 부호, X좌표와 Y좌표의 부호 보는 느낌일 거야. 그래서 여기 3, 4분면이라 X좌표도 음수, Y좌표도 음수여야 하고 여기는 4, 4분면이니까 X좌표가 양수, Y좌표가 음수 이렇게 잡히는 거지. 됐냐?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이 두 직선 둘 중 한 곳 위에 반드시 있을 거야. 이 두 직선의 존재는 그게 중요한 거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반드시 두 직선, 둘 중 한 직선 위에 중심이 있다. 요거를 잘 기억해 주도록 해. 이따 뒤에서 문제 풀 때 어떻게 써먹는지 보여줄게요. 알겠지? 요 두 직선의 존재를 잊지 말고 잘 표시해 놔. 뭐 하는 직선? 얘네 위에 무조건 있어. X축, Y축에 접한대 원이. 중심이 무조건 얘네 둘 중 하나에 있을 거야. 됐죠? 그걸 잘 기억해 주시고. 좋아. 그래서 예를 들어 일단 여기 152번 그러니까 막 그냥 암기하듯 X축에 접하는 원이니까 Y좌표가 반지름 3이라고만 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그냥 그림 연상하면서 딱 그림 스케치 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1,3 여기가 중심 은근 원쪽 문제 풀 때 애들이 헷갈리는 거 제발 중심인지 저게 지나는 점인지 좀 헷갈리지 마라. 중심이라 그랬는데 지나는 줄 알고 이렇게 하고 있지 말라고. 중심이야. 그러니까 중심이 이러면서 이제 X축에 접하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러면 얘가 반지름이 이 길이가 되는데 얘가 Y좌표가 3이니까 그래서 Y좌표가 반지름이랑 똑같은 거구나. 자꾸 이렇게 좀 이미지는 하면서 이미지 생각하면서 또는 그냥 간단하게 스케치하듯 그리면서 문제를 풀어줘라. 알겠지? 됐지? 좌표 평면 단원 그냥 10만 냈다 쓰는 그런 풀이 별로 안 좋아. 그냥 그림도 자꾸 생각해. Y축에 접하니까 반지름은 3 이러면서 하지 말고 그냥 딱 3,1인데 Y축에 접하라 그랬고 중심이 저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나 봐. 그러면 이게 반지름이겠구만. 그러면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과 같겠구만. 이러면서 잘 찾으라고. 중심이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 총 4가지가 가능한데 중심이 저건 너무 쉽네. 대놓고 여기라고 했으니 뭐 이거밖에 없겠지. 지금은 아까 그 두 직선까지도 안 가도 돼. 그냥 이놈이니까. 됐냐? 반지름이 이겠네. 됐지? 원의 방정식 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73쪽. 자, 다음 원인인데 야 중심 바로 나오지 이제. 중심이 같다 그랬으니 여기에서 중심을 뽑아오도록 하지. 마이너스 10x니까 그러니까 약간 축 찾는 거랑 똑같잖아. 그치? 5, 플러스 4y니까 마이너스 2. 됐냐? 반지름은 안 찾아도 돼. 필요 없어. 중심이 같다. 중심만 필요한 거야 지금. 됐지? 그리고 x축에 접하는 원 그랬으니 뭐 끝났네. 5, 마이너스 2가 중심인데 x축에 접한다 그랬으니 y좌표랑 크기가 같겠네. 반지름이.
y좌표가 마이너스이니까 반지름은 2겠구나. 됐지? 한 번에 찾아지는 건 이렇게. 그 다음 괄호 2번 이렇게 지나가는 점 두 개일 때 조심해 줘야 돼. 자, 지금은 봐라. 지나는 점이다 저거. 하나는 1,0. 너무 낮다. 하나는 하나는 1, 진짜. 하나는 1,0을 지나간다. 여기 1,0, 2, 마이너스 1 이렇게 지나간대. y축에 접하는데 지나가면서 접하는 거야. 이렇게야, 이렇게. 됐냐? 됐지? 됐지? 그러니까 그래도 y축에 접하는 원이면 이게 오른쪽에서 접할지 왼쪽에서 접할지에 따라 약간 달라졌는데 지나간다는 점을 대충 스케치하듯 그려만 봐도 이쪽일 순 없잖아. 무조건 오른쪽 확정이지. 무조건 오른쪽에서 접하겠구나는 알 수가 있고, 물론 지금 그림상 그림이 너무 지금 가기 이뻐서 이 중심 중에 하나는 빨리 찾을 순 있어. 근데 하나 더 있을 거라 어차피 식 써서 찾아야 돼. 되냐? 보통 2개 정도씩은 있어. 하나 찾았다고 오케이 끝 하지 마시고 식도 잘 생각해봐. 어쨌든 지금은 이거 모르는 채 하고 식 써봅시다. 식을 어떻게 써야 될까? 중심 좌표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은 A, B야. 그런데 얘가 Y축의 오른쪽에서 접하는 걸 알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는 우리가 뭐로? A로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까진 알았지. 됐냐? 오른쪽에 붙어있는 거 알았으니 A에 부호 플러스 확인했잖아. 그치?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는 A일 거야.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일단 식을 이제는 원의 방정식을 써서 풀어야지.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자, 반지름까지 아니까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죠. 여기에서 보면 미지수가 2개밖에 없거든. 지나가는 점도 2개이기 때문에 집어넣어주면 되지. 자, 0 집어넣으면 여긴 그냥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도 2, 마이너스 1도 집어넣어 줍시다. 이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제곱은 a제곱. 문자 2개, 등식 2개, 2차 연립하시면 돼요. 근데 인수분해 연립은 아닐 거야. 그렇게 막 내신 때처럼 막 인수분해해서 막 내쌍 나오고 그렇게까지는 잘 안 주니까 좀만 잘 전개해서 정리해 보면 뭐 그렇게 막 내신 할 때처럼 그렇게 더럽게는 안 주니까 보면은 이제 딱 대입법으로 하면 풀릴 것 같아. 그치? 얘도 이제 잘 양변 전개해서 내가 빨리 정리 좀 해볼게요. 정리해 주시면 b제곱 플러스 는 0 이렇게 a제곱 날라갔어 여기서. 그래서 지금 그냥 a를 b로 교체하면 딱 깔끔하게 b에 대한 식으로 바로 정리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2차 연립 공수 1에서 잘 연습했던 연립방정식 기술 써주시면 된다. 됐냐? 그러니까 이게 원의 정의를 써도 뭐 딱 그래. 원의 정의대로 이 점이니까 얘랑 거리랑 얘랑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구나 라고 해도 어차피 식이 이런 식으로 나와. 됐냐? 따라서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지?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세워서 집어넣기도 쓸 수가 있어. 됐지? 그래서 계산 참 잘해야 돼. 계산 언제나 말하지만 계산 깔끔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 중심이 직선 y는 x 플러스 2 위에 있고 라 그랬으니 요거도 지금 힌트를 이걸 좀 준 거지. 중심 좌표를 문자를 하나만 써서 잡을 수가 있는 상태네 지금은. 그 다음 y축에 접하는 원, 그 다음 여기를 지나는 여기까지 알고 있네. 맞냐? 그러니까 그림 시도할 때가 있고 그냥 빠르게 식 세워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어떨까? 그림 한번 슬쩍 해볼까? 저기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고 4,4면 뭐 여기 어디 있나 봐. 중심이 이 위에 있고 그러니까 딱 봐. 그려서 뭔가 특징적으로 뭘 알 수 있냐? 좀 그려서 하기 좀 애매하지? 4,4가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지나가는데 심지어 지금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물론 상상은 할 수 있지. 이렇게 이러면서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 그러니까 아니 그림을 각을 보는데 딱히 그림으로는 애매하고 그러면은 그냥 바로 식으로도 넘어가. 얘는 어쨌든 식은 세울 수 있어.
y축에 접하기 때문에 최소한 y축에 접하기 때문에 여기 요 자리가 얘가 절대값, 얘가 반지름이다 정도는 바로 알 수가 있잖아. 그치? 원의 방정식을 세워. 문자를 하나만 써도 되잖아. 이렇게 여기 특히 이런 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반지름이 이거야. 실은 이제 어차피 원방에 넣게 되면 저거 양수던 음수던 제곱할 거라 큰 상관없지. 됐냐? 얘는 식을 세울 게 그러니까 그림 그려서 막 그림으로 뭘 찾을 게 아니라 그냥 식 세워서 4 집어 넣으면 차라리 빠르게 계산해서 끝내버릴 수가 있지. 됐냐? 그림으로 시도할 때가 있고, 그림이 애매하면 그림으로 잘 안 보일 때도 있는 거야. 그럴 땐 식으로 빨리 회전하시고. 알겠지? 됐냐? 이것도 슬쩍 그려봐. 근데 얘는 너무 쉽네. 왜? 2,4를 지난다. 그러니까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이면 대체 어디에서 접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2,4를 지난다 그랬으니, 여길 지난다 그랬으니 당연히 1사분면에 있는 놈이겠네. 됐냐? 따라서 중심좌표 가장 편안한 R,R의 반지름 R 요 세팅으로 풀면 되겠지? 따라서 바로 문자 세팅합시다. 중심 R, R. 반지름도 R. 얘가 2,4 지남. X에 2, Y에 4 집어넣어서 계산 잘 해주시면 되겠어. 이러면 아마 2개 나올 거야. 그림상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하나 더 있어. 이렇게 크게 하나 더 밑에도 그려져 있네 참. 됐지? 그림으로만 상상해서 찾기엔 빼먹는 게 생기거나 상상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식으로도 꼭 이렇게 확인해봐. 알겠죠? 됐냐? 그 다음. 자, 밑에 그래 163번을 잘 봐봐. 자, 원의 중심이 요 직선 위에 있대. 자, 이 직선 y는으로 정리 좀 잠깐만 해봅시다.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2거든. 지금 저 자식이 직선이 지금 뭐냐면은 대충 한번 슬쩍 그려보면 얘가 y절편 마이너스 2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봐 요쯤 이런 애야. 중심이 이 위에 있다라고 그랬어. 중심이 이 위에 뭐 이런 원, 뭐 이런 원, 이런 원, 이런 원, 이런 원. 얘네 중요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자, 4사분면인 거 일단 무시하고 있는 대로 다 찾아보자. 어디쯤에 있을지 보이냐? 이게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어. 그 다음 이거 지금은 직선이지. 이거 이차함수 던져줄 때도 있어. 하여간 이런 상황에서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지 그게 어딘지 찾을 때 아까 그 두 직선 소환하면 돼요. 아까 그 두 직선 소환해. 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무조건 중심이 저 둘 중 한 곳에 있어야 되거든. 따라서 이렇게 딱 선 두 개 그거 보면 어딘지 대략적으로 나오지? 여길 거야. 여기서 이렇게 접할 거야. 그 다음 여기서 4사분면에서 이렇게 접하겠지. 저 두 직선을 잘 이용해주면 그림적으로 정확한 위치를 잘 찾아낼 수가 있어. 됐지? 됐지? 그러니까 저게 가끔씩 이차함수 준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차함수랑 문제를 연계할 수도 있어. 막 이렇게 이차함수 하나 딱 그려놓고 중심이 여기 이차함수 위에 있으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뭐 몇 개냐, 어쩌냐, 저쩌냐 할 때도 저 두 직선 이용하면 잘 찾아낼 수 있어. 그러다 막 갑자기 접선 넣을 수도 있고 뭐 하여간 다양하게 꺾어낼 수가 있는데 하여간 그럴 때 이 두 직선을 잘 이용하면 좋습니다. 지금은 뭐 바로 나오지. 여기겠지. 됐냐? 그럼 여기면 누구랑 누구의 교점인 거야 지금? 저 노란색 직선이랑 얘랑 요쪽이면 얘지. 얘랑 얘의 교점이네. 지금 문제에서는 4사분면 여기 찾으라 그랬으니까 얘네 둘이 연립하면 되겠네. 얘네들이 연립해서 X좌표랑 Y좌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몇이야? 3 아니냐 이거? X가 3이네. X가 3이면 Y는 마이너스 3이겠지 뭐. 여기 좌표 3, 마이너스 3. 반지름도 3 됐냐? 그래서 요 직선 X축, Y축 동시에 접할 때 저 두 직선을 잘 써 먹으시길 바래요. 됐죠?
마침 여기 있네. 자, 그럼 문자 그대로죠. 다음 이차함수 원 위에, 그러니까 이차함수 원 위에 이렇게 중심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찾아라. 야, 문제가 됐냐? 2, 4분면, 심지어 4분면도 하나로 확정해줬네. 2, 4분면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자네들은 여기에서 요 두 직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됐냐? 그러니까 일단 4분면 배제하고 다 찾아보면 여기에서도 동시에 이렇게 접하는 게 있는 거고, 여기도 있는 거고, 여기도 어딘가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인 거야. 됐지? 물론 지금 이 문제는 2, 4분면 거만 찾으라 그랬으니까 지금은 요 놈만 찾으면 되겠네. 요 놈만 찾으면 되지, 요 놈만. 그럼 저 놈은 어떻게 찾으면 돼? 누구랑 누구랑 교점이야? 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과 요 놈이면 마이너스 x지. 얘네의 교점인 거지, 그치? 자, 빼버려서 빠르게 교점 찾아주면 되겠네.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그림상 2, 4분면이라 마이너스 1이겠지. 됐냐? 플러스 1은 아마 여기겠지. 그치? 마이너스 1, 1이 저 원의 중심이 되겠네. 됐냐? 따라서 원방 세우고 여기 ABC 전개 이 모양으로 다 찾을 수 있지. 반지름도 1일 것이고. 됐죠? 마침 뒤에 있어서 잠깐 보았어. 1 요거겠네요. 됐냐? 됐지? 잘 전개해주면 저 ABC 값 다 구할 수 있죠. 자, 9번부터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니까 잘 보시고 이걸 해야 되는구나 하고 할 일 파악을 잘 하도록 해. 점 P와 원이 나와 있다. 자, 빠르게 찾아볼까? 중심은 마이너스, 한글로 쓰자. 중심은 몇 콤마 몇이고 4x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y니까 4. 다음 반지름은 몇일까? 이쪽에서 이렇게 고친 후에 이쪽에서 4랑 16이 붙을 거면 빼기 10까지 넘어오니까 반지름 루트 10. 됐냐? 완전 제곱식 고치는 과정을 이제는 슬슬 이렇게 빠르게 해낼 수 있어야 될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보자. 중심이 마이너스 2,4에 뭐 원 이렇게 있는데 점 P가 뭐 그림상 한 요 정도에 위치하고 있나 봐. 아이고. 6,1에 자, 이 노란색 원 위에 점 Q, 이 위에 있는 점 Q에 대하여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요 PQ 길이, 예를 들어 Q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이거 지금 가장 길 때랑 가장 짧을 때랑 구하라는 거지. 맞아? 됐냐? 이거 어떻게 구하더라? 어떤 아이디어를 쓰면 이게 가장 짧을 때랑 가장 길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 내가 뭐라 그랬냐 하면 원의 중심을 이용하라 그랬어. 왜냐면 이 원 위에 있는, 파란색으로 찝어봅시다. 이 위에 있는 이 Q라는 점들은 아니 결국 원의 중심을 요거를 잠깐만 C라고 둔다면 이 길이는 다 일정할 거거든. 맞지? 원의 정의대로. 맞아? 그치? 따라서 우리는 이 길이가 가장 길거나 가장 짧을 때를 구하고 싶으면 실은 이 원의 중심이랑 이 길이를 먼저 재보면서 시작하면 돼. 이 길이를 먼저 측정할 수가 있을 것이고. 됐냐? 그럼 가장 짧을 때는 바로 Q가 여기에 올라와 있을 때 여기가 가장 짧다라는 거 딱 그림적으로 바로 알 수 있지. 맞지? 됐냐? 그럼 가장 길 때는 언제야? 요거 중심이랑 이은선 좀 더 그대로 일직선으로 연장해서 여기 Q가 요쪽에 있을 때 요때 이 길이가 가장 길 때겠구나 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찾을 수 있지. 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가면 요 버전도 있어. 미리 보기. 원 위의 점과 직선이랑 이 떨어진 거리가 가장 짧을 땐 언제냐, 가장 클 땐 언제냐, 이것도 있어. 이게 원래 앞에서
이차함수랑 직선 가지고 할 때는 그땐 밀었거든. 평행이동에서 겹하네 이 기술을 썼거든. 원에서도 그 기술 써도 되긴 해. 얘랑 원 위에 있는 점이랑 떨어진 거리가 가장 짧을 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자식 평행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도 돼. 그러나 원은 그거보다 더 편한 방법이 있어. 저런 특징, 원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얘도 저거랑 똑같이 그냥 원의 중심하고 떨어진 이 길이를 재면 가장 짧을 때가 여기고 가장 클 때가 여기야. 이게 훨씬 빨라. 됐냐? 직선에서도 저거랑 동일한 짓을 할 수가 있다. 원이 중심을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가 다 똑같은 고정된 규칙을 갖고 있는 도형이라서 통하는 방법들이야. 됐지? 따라서 이 문제 최종 정답은 일단 여기 중심이 몇이었어? 마이너스 2,4. 그러니까 먼저 일단 얘랑 중심이랑 떨어진 거리를 구해야 되겠지. PC를 길이를 먼저 구합시다. 몇이고? 64 플러스 4냐? 루트 68이네. 68이면 되나 이거? 34, 34, 17? 2루트 17. 됐냐? 거기에서 최소값은 반지름을 빼야 되니까 따라서 최소값은 2루트 17에서 반지름이 루트 10이죠. 요게 최소값. 최대값은 2루트 17에서 반지름을 더해야 되고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라 그랬으니 야 오랜만이네. 그 합차 공식 쓰면 계산은 깔끔하게 딱 떨어지겠지. 됐냐? 됐지? 자, 원. 중심은 마이너스 5,4. 중심은 마이너스 5,4네. 대략적인 그림 위치나 한번 잡아볼까? 중심이 마이너스 5,4니까 뭐 여기 어디 있나 봐. 그냥 위치만 딱 잡읍시다. 저 정도에 있나 봐. 마이너스 5,4. 그 다음 밖의 점 마이너스 1,1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여기 어딘가쯤에 위치하고 있겠지. 그래서 PQ 길이의 최소값이 3이다. 아, 빠르게. 이 거리를 재었을 때 여기가 3이라고 준 거네. 괜찮지? 됐지? 지금 반지름을 모르는 중이었잖아. 그치? 따라서 우리는 먼저 이 전체 길이 얘랑 길이부터 자 C라고 합시다. 원점과 떨어진 거리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지. 몇이야? 루트 16 플러스 9니까 아우 이쁘다. 5네 5. 따라서 반지름은 몇이냐? 2겠네. 됐지? 이 길이가 5니까 여기가 3이라며. 그럼 여기는 2겠네. 자, 여기가 설명이 좀 걸릴 것이며 여기도 잘 들어라. 여기도 만약에 이쪽 관련 내용이 시험에 나왔을 때 얼마나 숙련도가 되어 있냐에 따라 시간차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얘야. 문제를 푸는 것에만 집중하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 자취 구하는 거거든. 지난 시간에 원 유도할 때도 했지만 우리가 어떤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한다라는 말은 이 새로운 도형의 자취 또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한다라는 말은 내가 뭐라고 그랬냐? 그 새로운 점을 변수로 놓고 식을 세우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원 같은 경우는 정의대로 이런 식으로 세웠었지. 원의 정의가 한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관계식을 세운 게 원이었잖아. 맞지? 직선은 이제 지나는 점과 기울기가 일정한 도형이라 그래서 직선식 세울 때는 기울기 갖다가 식을 세웠고 뭔가 결국 새로운 도형의 관계식이나 방정식을 찾는 건 문자 변수 세팅해서 식 세우는 거야. 맞지? 일단 그렇게만 집중해 보면 푸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 자, 두 점. 이건 딱 그려볼게. 두 점. 첫 번째 점.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 B가 이렇게 있나봐. 2, AP 대 BP가 2대 1인 점 P가 나타내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야.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뭐 넓이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식을 찾아야 구할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식을 세워주자.
그러니까 AP 대 BP가 2대 1이래. 자, 이거 참고로 앞에서 이 문제들하고 헷갈리지 마라. 왜냐면 앞에 이렇게 비례식 관련된 문제 우리 내분점 할 때 있었지. 맞아? 기억나? 이건 그냥 문제를 정확하게 띄워서 보여줄게. 나중에 시험 문제 이거 다 섞여 있을 때 가끔 이렇게 잘못 푸는 인간들이 있거든. 잘 봐. 여기부터구나. 여기 있구나. 자, 말한다. 이거 나중에 시험 문제 헷갈리면 안 돼. 이 문제랑 지금 설명할 저 문제랑 헷갈리지 마. 완전 다른 문제니까. 왜 분명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 했거든. 이거 이렇게 나와 있으면 비례식으로 고치라 그래. 고칠 수 있다 그랬지. AP 대 B가 3대 1이다. 맞지? 맞지? 방금 이 문제랑 뭐가 다를까? 이거랑 아까 전에 그 문제랑 무슨 차이가 있냐? 얘도 똑같이 비례식이니까 똑같이 아까 그 문제처럼 내분점 찾는 건가? 요 단어를 잘 봐라. 요 단어. 이 단어가 있냐 없냐야. 이 문제는 선분 위라고 있어. 똑같은 말로 하나 더 있지. AB의 연장선 위라는 표현도 있었고, 이거 내가 아마 그 앞에 써놓으라 그랬을 때 쓰여져 있냐? 직선 AB 이런 표현도 있었고, 이런 말이 있냐 없냐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니네들이 여기 내분점 외분점에서 문제를 풀 때는 애당초 무대를 AB 라인 위에서만 언급을 했어. 애당초 이 말이 셋 중 하나가 무조건 있었을 거거든. 그래서 뭐 3대 1이다 그러면 그냥 무대는 무조건 여기 라인 위에서만 놀아야 돼. 그래서 3대 1, 3대 1, P가 여기 하나, 3대 1이니까 뭐 여기도 하나 더 있나? 이렇게 세 칸에 그러니까 요렇게 3대 1 뭐 이런 식으로 찾았었잖아 앞에서. 그치? 이 말이 있었기 때문에 라인 위에서만 했어서 그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치? 저 말 선분 AB 위라 그랬는지 아니면 뭐 선분 AB의 연장선이 직선 이 말이 있냐 없냐 차이야. 자, 다시 돌아와 보면 지금 우리가 풀려는 요 원쪽 문제에서는 지금처럼 또 똑같이 비례식이 나와 있긴 하거든. 나와 있는데 봐봐. 선분 AB 뭐 이런 말 있냐? 없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그냥 이 그림으로 그대로 볼게. 똑같은 비율이라 그래도 선분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3대 1 이런 데도 다 찾아야 돼. 평면 잡초에서 3대 1 만족하는 거라면 다 찾아야 되는 거야. 선분이란 말이 없어잉? 됐지? 그렇게 구별하는 거야. 알겠냐? 됐죠? 선분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일직선 위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막 3대, 2대 1? 그러니까 막 이런데 2대 1 이런 점도 다 찾아야 되는 거야. 이 라인 위에서도 2대 1 있겠지만 2대 1 막 이런 거 다 찾아야 되는 거야. 알겠냐? 막 2대 1 이렇게 다 찾아야 되는 거야. 앞에 그 내분점 문제랑 구별을 해야 돼. 됐지? 선분이란 말이 없어 지금은. 따라서 아예 완전 새로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라. 뭐 그냥 첫 번째 방법 내가 알려준 대로 변수로 놔라. XY라는 소문자 XY조차 안 썼네. 그럼 우리가 선점하자. 이 위에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게 지금 여기랑 2대 1 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 구하라며 문자로 놓고 식 세우면 끝. 자, 식 세울 재료는 요 비례식을 준 거지. 자, 저 비례식을 미리 정리 좀 합시다. 내항의 곱. 지금은 이제 식을 세우는 게 목적이라 저 비례식을 좀 관계식을 만들 수 있게. 그 다음 어차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제곱하는 계산 과정이 어차피 들어갈 거라 미리 제곱해 줄게. 쓰고 제곱해도 되고. 자, 그래서 식 세워. 일단 문제를 푸는 거에만 집중하면 어렵진 않아. 결국 자취 구하는 건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것으로 관계식을 어떻게든 하나 세워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세우면 돼. 문제 자체야 그냥 이렇게 풀 수 있어. 이거야. 당연히 이제 넘기고 잘 지지고 볶아가지고 정리해야 되겠지. 그 계산 과정이 조금 잘 계산해 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계산해서 잘 정리해 보면 밑에 나와 있죠. 얘를 잘 계산해서 정리해 보면 이제 이런 도형의 식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 원이기 때문에 도형의 넓이 구해야 되니까 지금 이게 지금 반지름이 2루트 2인 거죠. 그러니까 루트 8 하면 되겠네.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과정 자체는 이러하다. 됐냐? 그냥 자취 구하기잖아. 그냥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점 P의 도형의 방정식 새롭게 세워라. 네. 변수로 잡고 이거 관계식 이용해서 등식 세웠어. 끝. 됐냐? 됐지? 문제 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앞에 내분점, 외분점이랑 그쪽에서 풀었던 문제랑 조금 구별을 해 하셔야 돼요. 됐죠? 선분에서만 노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실은 이제 거기도 아마 밑에 무슨 아폴로니우스 1 그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잘 해볼게. 잘 봐봐. 일단 방금 전에 보여준 대로 지금 저 조건을 만족하는 게 이제 2대1 정도 되는 거잖아. 그치? 2대1 정도 되니까 뭐 아무렇게나 지금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2대1이다. 그렇게 되는 x, y 관계식을 세운 거야. 그지? 그치? 그래서 관계식을 세워가지고 이제 식을 썼었죠. 아마 이렇게 나왔었지. 그치? 요거였지. 됐냐? 이 원의 정체를 알려줄게. 그러니까 분명 요 관계식이 앞에 내분점, 외분점 문제랑 비교는 그 구분은 하라 그랬어. 내분점, 외분점 문제면 만약에 선분 AB 위에 직선으로 하자. 지금은 그냥 다 포함하기 위해 직선 AB 위에서 위의 식을 만족해라 라고 이 문제 앞에 요 문제의 앞부분에 요 말이 붙어버리면 다시 우리는 처음에 내분점, 외분점 문제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라고 돌아가서 잠시 그렇게 풀어본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풀어야 돼? 잠깐만 이 문제가 잠깐만 바뀌었네. 그럼 너는 잠깐만 꺼져봐. 그냥 우리 하던 대로 2대1 찾아야 되지. 그지? 2대1 찾아보자. A, B니까 적당히 잘 찾아. 2대1이니까 색깔 빨간색 2대1이니까 한 여기쯤에 있지 않을까. 2대1 여기 하나 됐지? 하나 더 2대1 하나 더 찾아봐. AP가 두 칸 2대1 정도 되는 점 하나만 더 찾아봐. 이따 찍으면 되지. 2대1 요렇게 바깥쪽에서 됐냐? 이 문제를 앞에다가 직선 AB 위에 또는 뭐 선분 그런 식으로 내분점 문제로 잠깐 변환을 해보면 이걸 만족하는 P값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야. 됐냐? 왜 앞에서 뭐 벌써 까먹었어? 그냥 한다면 이렇게 해서 알려줬잖아. AP가 두 칸이니까 BP가 그러면 요렇게 있거나 요렇게 있겠구나. 그래서 ABP 위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됐지? 그래서 그래 놓고 나서 잠깐만 보면 이게 우리가 다시 문제 돌려놔. 직선 취소하고 그냥 이렇게 되는 점을 찾아보면 나온 게 이거였거든. 이 원을 그래서 그려보면 결과가 방금 전에 우리가 선분 위에서 2대1 또는 바깥쪽에서 2대1이 되는 이 두 점을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나오더라 라고 계산 결과에서 찾을 수가 있고 이거를 거기 나와 있지만 아폴로니우스 원 뭐 그런 말을 합니다. 됐냐? 됐지? 그래서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좀 잘 보시면 비율을 되게 이쁘게 줬거든. 따라서 이렇게 비율 이쁘게 주면 실은 이제 소위 말하는 빨리빨리 푸는 능력을 다 숙달돼서 갖춘 애들은 이렇게 비율 이쁘게 주면 실은 그림 그려서 다 찾을 수 있어. 내가 해볼게. 잘 봐. 잘 듣고 자네들도 이것을 무기로 만들 수 있도록 해봐라. 그러니까 지금은 비율이 이쁘게 줬거든. 아니면 170번에 심지어 X축 위에 거다 줘가지고 170번 저거 실은 계산도 안 하고 그냥 이거 찾을 수가 있어. 어쨌든 자 다시 한번 이 문제 돌아와 보면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어. 비율이 나름 이뻐. 딱 이렇게 두 점이 전부 다 y는 x라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는 아마 대충 식 보면 눈치챌 수 있을 거야. 2, 2 이렇게 있었잖아. 맞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일단 AP 대 BP가 2대 1이라 그랬으니
2대1이라 그랬으니 그 2대1이 되는 첫 번째 좌표는 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적당히 3등분을 해보면 여기 1,1인 거 그림으로 빠르게 찾을 수 있지. 맞냐? 딱 2대1 되는 점 하나 완벽하게 그냥 그림의 비율만 가지고 찾을 수 있지. 맞지? 한쪽 여기겠지? 바깥쪽 2대1 어딜까? 바깥쪽 2대1이 이제 이거만큼 그대로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온 아까 요 지점이었잖아. 여기 몇일까?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여기가 2라인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3일 거라. 여기도 3일 거야. 여기가 5,5일 거라고. 맞아? 비율이 지금 45도짜리로 이쁘게 줘가지고 조금만 잘 찾아보면 요 양 끝점을 바로 알 수가 있어. 여기 5,5일 거야. 여기가 지금 두 번째로 2대1 되는 여기 끝점이고. 맞냐? 따라서 여기는 1,1고 여기는 5,5잖아. 그걸 지름으로 하는 원이라 그랬기 때문에 5,5랑 1,1이랑 중점을 구해보면 빠르게 3,3인 거 알 수 있지. 바로 중심좌표 나온다. 했냐? 대각선 길이야 뭐 1대1대 루트 2 쓰면 2 루트 2 바로 나올 거고. 비율이 이쁘게 주어지면 실은 어느 정도 바로 찾을 수가 있어. 물론 비율이 좀 안 이쁘면 아까처럼 그냥 자취구하는 식을 써야 될 수도 있고. 됐냐? 됐죠? 그래서 요 아폴로니우스 원 찾을 때 해당 비율,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이제 무슨 방법이야? 분명 이 문제에는 선분이라는 말이 없지만 잠시 1단원으로 돌아가서 마치 선분위의 점 A, B 주어진 상태로 내가 비례식 찾는 것처럼 먼저 하시고 그러면 그 기술을 잘 썼다면 그렇게 점 2개가 나올 것이야. 그럼 마지막에 그럼 이 자식은 이걸 지름으로 하는 원이 나오겠구나 라고 빠르게 푸는 방법인 거야. 됐지? 잠시 1단원의 내분점, 외분점으로 돌아가서 일직선상에 해당 비율에 맞는 점을 다 찾아주시고 그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 이게 이제 이 시리즈에서 빨리 풀어내는 방법이야. 됐지? 그러나 식을 직접 세워야 될 때는 세울 줄도 알아야 돼. 당연히 그냥 자취식 세우는 거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 밑에 이거 3개 다 해볼게. 자, 이런 건 이제 그냥 식 세워라 준 거지요. 두 점 A, B에 대하여 뭐가 딱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로선 자네들이 알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냥 관계식 하나만 나와 있지.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새로운 점 P를 가지고 관계식을 세우라는 거야. 그럼 문자로 놓읍시다. 점 P를 문자로 변수로 놓고 지금 이 문제는 그대로 자취 구하라고 한 대로 식을 세워야 되는 문제지. 그냥 관계식 세우라고 준 거네. 하고 원래 루트 씌워야 되는데 제곱시켜줬으니까 됐고 다시 점 P와 얘랑 떨어진 거리를 또 제곱도 시켜줬으니 루트 떼고 이건 그냥 자취 구하는 대로 정리만 하시면 되고. 됐냐?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 또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건 그 새로운 점을 대표 변수로 새롭게 세팅하고 식을 세워라 라고 했어요. 됐지?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하시고 그러다 이제 170번 요거 딱 지금 각이 이쁘네. 분명 점 2개를 딱 고정해 놓고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어떤 점 P를 찾으래. 그리고 문제 눈 씻고 찾아보면 선분 A, B, 위 또는 연장선 위, 직선 위 그런 앞에 내분점 쪽 단어가 없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아마 원 나오는 그 문제일 거야. 자, 빠르게 해본다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바로 가볼게. 비율이 이뻐. 심지어 X축 위야, X축 위. 한 라인 위에만 다 있잖아, 지금. 2,0. A좌표가 2,0. 3, 4, 5, 6, 7, 8, 9, 10. 여기가 B네. 1대3. 1대3. 안쪽부터 잘 찾아봐. 1대3. 대충 어디쯤일까? 여기가 B, 여기가 A. AP, BP 1대3. 그러니까 1대3이니까 안쪽에서 찾으려면 4등분 해야지. 그치? 어디쯤이야? 1대3. 여기쯤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등분 되네. 여기 같은데 여기가 딱 1대3 되는 점 맞지? 지금은 간격이 딱 이뻐. 여기겠네, 여기. 됐냐? 바깥쪽 1대3은 어디 있을까? 우리 처음에 할 때처럼 보조선 같이 그려. 우리 원래 처음에 내가 알려준 건 이거였잖아. 야, 여기가 한 칸이잖아. 몇? B핀은 3칸이래. 여기서 3칸 탈출해야 되는 거라 이쪽으로 3칸을 갈 수도 있고. 맞지? 지금 찾은 게 이 그림 찾은 거지. 그 다음 3칸을 이쪽으로도 갈 수 있었잖아. 그럼 여기가 2칸이겠네. 맞냐? 이거에 해당하는, 즉 A쪽 이쪽에 있는 요 그림. 여기가 한 칸, 여기가 2칸. 지금 대칭성 떼서 지금 여기가 2칸이니까 이쪽으로 한 칸 넘어간 P좌표 이쪽에서 잘 찾을 수 있겠냐? 여기가 지금 하나, 둘, 간격이 여기가 8이잖아. 이게 결국 비율을 잘 봐. 이렇게겠네. 하나, 둘, 셋. 여긴가? 지금 이쪽에 해당하는 P의 위치가 A와 B를 2칸으로 봤을 때 AP 쪽이 한 칸 정도의 비율이라 내가 지금 여기를 이렇게 2칸으로 쪼개고 그 칸만큼 여기로 간 거야. 여기가 그 다음 점이네. 맞냐? 됐죠? 그 내분점, 매분점에서 이 점 찾는 거 연습이 잘 되어 있으면 여기도 점을 금방 찾을 수가 있어. 즉 하나가 1대3 되는 한쪽은 여기에 있고 한 놈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는 몇이야? 2, 1, 0, 여기 마이너스 2겠네. 그림으로 깔끔하게 양끝점 2개를 빨리 찾을 수가 있다. 아, 한 놈은 여기고 한 놈은 여기구나. 이렇게. 됐냐? 뭔가 말을 막 길게 하면서 했는데 하여간 결국 그냥 앞에서 비율 찾는 숙련도에 따라 이거 원일 거야. 원일 건데 이렇게 되는 원일 거라고. 요 두 점만 찾으면 바로 나오지. 중점 몇이야? 여기 1이겠네. 여기가 중심이겠네.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야? 3이죠. 그럼 도형의 넓이는 9파이가 되겠네. 아, 넓이가 아니라 길이구나. 여기 잘렸는데. 넓이가 아니라 길입니다. 길이면 원의 둘레니까 6파이가 정답. 어쨌든 반지름 3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 됐지? 그래서 저 비율 이용을 잘 할 수 있으시면 속도를 좀 올릴 수가 있어. 그래서 실은 앞에서 이런 말도 하기는 해요. 1대3 내분점을 하나 찾았다면 1대3 외분점을 찾는다. 이렇게 외분점 이유 생각까지 하면은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기는 해. 근데 실은 외분점까지 뭐 하기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그 선분 유형 그걸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낫지. 그냥 선분 위에 점 찾는 거, 앞에서 한 거. 여기가 한 칸일 때 3칸 되는 게 이쪽에도 있을 수 있고 이쪽에 이렇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요 기술 그냥 잘 연습돼 있으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됐지? 됐지? 아니면 직접 식을 세워야 됩니다. 정석도 알려주지. 정석은 오히려 정석이 더 속 편하려나? P가 나타내는 도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정석 과정은 실은 이러하죠. 이것을 새로운 변수로 놓고 너네들은 이걸로 관계식만 완성하면 되는 거지. 자, 어차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쓸 거기 때문에 제곱시켜 놓는 게 오히려 나을 거야. 제곱시켜 놓고 그대로 식 계산. 그대로 식 계산. x-x좌표 다시 BP 먼저. 얘랑 먼저 합시다. 얘랑 둘이 거리 재면 이걸 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곱하기 중괄호 크게 열고 얘랑 A랑 떨어진 거리 관계식 세우기. 기본은 이거야. 그리고 이 식을 이제 잘 정리됐냐? 기본 방법은 이겁니다. 대신 요걸 이제 계산을 잘 하셔야지. 100 플러스 y제곱. 요쪽은 지금 이제 여기 아래쪽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제곱에 9까지 들어가니까 9x제곱 마이너스 36x 플러스 36 플러스 9 y제곱. 그럼 한쪽으로 다 넘겨서 다 정리해서 다시 이 모양으로 고쳐주는 요렇게 계산을 하셔도 된다. 이게 정석. 됐지? 자, 171번 하나 더 해볼게. 여기도 정말 숙련도 차이에 따라 시간 차이가 많이 나요.
아까 뭐 어려운 문제로 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정도면은 뭐 막 그렇게 막 킬러 문제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한 10번 한 중후반, 중반쯤에 슬쩍 하나 딱 던져 놓을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때 딱 한 13, 14, 15 여기 라인 여기에 이런 거 하나 쓱 던져줬을 때 누군가는 순식간에 풀고 넘어갈 거거든. 근데 누군가는 이제 아까처럼 이거씩 세우고 하루 종일 풀면서 하루 종일 계산하다가 계산 틀리고 시간 모자라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뭐 대충 뭔 얘기 하는지 이제 대충 시험 2번 봐봤으니까 알지. 연습을 어떻게든 잘 하던 말던 이제 선택은 너네들이야. 자, 난 이번에도 이거를 빠르게도 한번 풀어보고 이번엔 정석으로 먼저 해볼까? 두 점 A, B로부터 거리의 B가 3대 2인 점 P 말이 저렇게 나와 있지. 즉 A랑 P랑 떨어진 거리와 B와 P와 떨어진 거리의 B가 3대 2다라는 걸 이번엔 그냥 말로 하고 있네. 그치? 자, 첫 번째 정석대로 이 P의 자취를 구하려면 이제 식 세워야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제곱하고 식 써야 되겠네. 4AP 제곱 해가지고 저 P라는 도형의 정체부터 알아야 될 것이야. 됐냐? 그래서 또 식 계산. 자, P좌표를 새로운 변수로 딱 세팅해 주시고 그대로 요거 관계식 써줍시다. 9 곱하기 x-3 제곱 플러스 y 제곱 그 다음 4 곱하기 x 플러스 2 제곱 플러스 y 제곱 요 식을 이제 잘 정리해서 저 P라는 도형을 찾아야 되는 거. 됐지? 정석은 이거. 나 이거 정리는 니들이 해. 난 안 할게. 잘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 오케이. 됐지? 됐지? 자, 두 번째 빨리 하는 걸로 다시 해볼게. 얘도 할만해. 왜냐면 지금 좌표 보면 좀 이쁜 아까처럼 그냥 딱 이렇게 기울기 일자리 직선 위에 나란히 아니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된 직선 위에 나란히 있잖아. 그치? 이러면 요거도 이제 할만하지. 즉 잠시 이제 다시 너네들은 이걸 첫 단원에 이게 지금 직선 AB 위에 라고 생각을 하고 자, 잘 찾아보자. A좌표가 마이너스 2 여기가 A B좌표가 하나, 둘, 셋, 3에 여기가 B. 미리 옆에다가 대충 그린 그림으로 위치도 좀 잡아볼까? 그러니까 우리가 1단원에서 하던 기술이 요거잖아. AP가 3칸이구나. 그럼 BP가 2칸이니까 요런 식의 위치 관계이거나 요렇게 2칸을 가도 되니까 요런 식의 위치 관계구나 보면서 자, 일단 요거부터 해보자. 요거는 이제 바로 요 안에서 3대 2니까 어디야? 하나, 둘, 여기네. 여기 딱 이쁘네. 여기지, 여기 첫 번째 P. 맞지? 그 다음 B 요렇게 들어왔을 때 너 말고 요렇게 2칸 들어왔을 때 봅시다. 아까 위치 관계를 봐. A, B를 한 칸이라 보면 B의 우측으로 2칸을 나가야 되는 거네. 맞아? 지금 여기가 5칸이잖아. 5칸만큼 2번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몇일까, 그럼? 사실 이 AB의 간격이 1이야. 여기가 지금, 여기가 현재 여기 간격이 5지, 5. 그 5만큼 여기서 5만큼 2번 나가야 된다고, 2번. 2번 나간데 여기가 지금 P 2번째 거라고. 여기 몇이야? 3에서 5씩 8, 13. 맞냐? 여기 13이겠네. 여기 우측 끝자리 요쪽 여기 14 아이씨 여기 좌표가 13이겠네. 두 번째 P의 위치가 됐냐?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그린 그림, 이건 디테일하게 그린 그림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야. 됐음? 됐지? 따라서 저기는 1이고 여기는 13이야. 정중앙 몇이야? 1 더하기 13 나누기 2하면 7. 중심이 7인 원이네 이 자식. 중심이 7인 원이겠다. 야, 그거 가능? 이렇게 되겠네. 됐냐? 야, 사이즈가 딱 나와? 하여간, 이런 원이 되는 거겠네. 됐냐? 아까 전에 식으로 찾았을 때도 요거였지. 36이었나? 반지름은 당연히 1과 7이니까 6일 거고. 됐지? 누군가는 이렇게 빨리 찾을 수가 있다고요.
연습 좀 하시라고. 주말에도 들고 와서 얘 원리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러면서 해보시고. RPM에도 이 문제 또 널렸을 테니까 또 확인해 보시고. 나는 방법을 알려줄 뿐. 예, 잡아먹는 건 너네야. 일단 이렇게까지. 이게 지금 준비 운동한 거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됐지? 따라서 이렇게 되는 원 찾아라. 그럼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 얘도 시리즈가 두 개가 있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그 다음 이건 아마 뒤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끝난 다음이겠지만, 각의 최대 구해라 그러는 경우도 있어. 일단 지금은 삼각형부터. 삼각형 PAB야. 그럼 잘 보면 AB는 고정이다. 당연히 얘는 그냥 여기 붙어 있어. 지금 이 노란 궤적 위에 점 P가 있어.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넓을 때가 언제겠냐? 당연히 얘를 밑변으로 고정시킨 다음에 봐야지. 삼각형이 이런데 요런데 점이 박히면 삼각형은 이렇게 작성될 거고 높이는 요만큼이 되겠지. 됐냐? 높이가 가장 길 때잖아. 어디 써야 되는지 그림적으로 알겠냐? 얘가 높이가 가장 길려면 당연 요 바닥에서 그대로 올라가서 여기에 점 P 박혀 있을 때 요때 높이가 가장 높다라는 거 그림적으로 오케이? 됐냐? 쟤보다 더 높은 삼각형이 있어? 높이가? 없지. 중심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간 점 P, 점 P가 여기에 박혀 있을 때 이 삼각형일 때가 바로 최대값이 되는 거야. 됐지? 따라서 중심좌표 7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7과 13이니까 아까 6이었죠. 높이는 6이 되는 거고 밑변의 길이야 뭐 5고요. 5, 6, 30에 나누기 2 하시면 최대값은 15. 됐냐? 각이면 지금 P, A, B 미리 보기 어차피 문제 있을 건데 여기 각 최대값 말하는 거거든. 그럼 그 각은 실은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 여기 원에 접할 때야. 이렇게 보여? 저기에 접할 때야. 이때가 가장 각이 많이 벌어졌을 때겠지. 그때는 이제 접선 기술을 써야 될 거야. 아직 안 하는 거. 지금은 넓이. 됐냐? 이 문제 됐죠? 됐지? 너무 큼직하게 그렸으니 조그만하게 줄여가지고 요약 정리 한번 더 해볼까? 즉 지금 뭘 한 거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그냥 대놓고 말을 할게. 즉 이렇게 한 라인 선상에 점 2개 집어넣고 일정한 비율이 성립하는 원을 찾아라. 그러면 그 원을 찾게 되면 지금처럼 이 삼각형 AB를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 넓이는 당연히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요 아래쪽도 있어. 그러나 높이가 가장 높을 때는 당연 노란 원의 중심 위에 여기에 있을 때가 높이가 가장 높겠구나. 또는 여기 이렇게 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거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됐지? 지금 한 게 요 짓을 한 겁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을 지나는 그 외심 찾는 거지.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외심 찾기는 총 자네들에게 방법이 세 가지가 되어 있는 상태야. 좌표 평면 방법 아니면 수직이 등분 아니면 원방 세워서 대입. 맞지? 해봐. 시간은 1분이면 될 것 같은데? 빠르게 잘 푼다면? 해봐. 자, 그림을 조금 디테일하게 그려도 될 정도의 수준의 아주 간단한 점이기 때문에 뭐 한번 찍어봅시다. 마이너스 4,4까지 하면 0,0 6,0 그 다음 마이너스 4,4라. 얘는 길기가 마이너스 1 되는 그 정도 되는 라인이지. 그치? 아씨, 맘에 안 들어.
기울기가 한 마이너스 1 정도 되는 그런 라인이네. 어쨌든 삼각형이 요렇게 생겼네. 야,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수직이등분 쓰는 게 훨씬 빠르잖아. 외심이면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 근데 이렇게 대놓고 수직이등분선 중에 하나가 대놓고 나와 있는데 왜 다들 x는 3 이거 100% 수직이등분선 맞아? 아니 요거 수직이등분선 여기 0부터 6이면 가운데 수직이등분면 이거 3일 거 아니야. 아 외심좌표 이 위에 있겠네. 하나만 찾으면 되네. 요거 만만하네. 요거 요 자식 수직이등분선 찾자. 얘 중점도 쉽네. 마이너스 2,2 기울기 몇이겠냐?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 얘는 1이겠지. 그럼 요 자식의 직선 관계식은 마이너스 2 넣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4겠네. 근데 x가 3일 때니까 보나마나 외심좌표는 3,7. 아니 이렇게 대놓고 수직이등분선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건 딴 방법 다 제쳐놓고 이렇게 해야지. 됐어? 스텝 2는 뭐지?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있으니까 오늘 뭐 뒤에 원과 직선 뭐 새롭게 설명하기는 시간이 애매하고 뒤에 문제 쭉 풀고 끝냅시다. 어차피 수요일부터는 이제 1시부터 나와서 하루에 2번씩 나갈 거니까 쫙쫙 밟을 수 있으니까 하여간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일단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까?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자세히 그릴 때가 있고 대충 그릴 때가 있고 그런 것도 판단을 잘해야 돼. 얘가 지금 자세히 그릴 필요가 있을까? 마이너스 2,3 4, 마이너스 5 여기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 슬쩍슬쩍 스케치하듯 딱 그려보는 거 괜찮아. 필요한 것만 쳐냅시다. 필요한 것만 딱. 결국 우리는 중점 구해야 되고 맞지? 마이너스 2,3 4, 마이너스 5 원의 중심은 구해야 되니 중점 구합시다. 1, 마이너스 1이 원의 중심이네. 됐냐? x축 좀만 띄울까?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결국은 뭐니? 요 두 길이 그러니까 현의 길이 구해라 이거야. 현의 길이. 됐냐? 너네 중학교 도형 생각하면 돼. 원 성질. 지금 실은 이런 그림이면 자연스럽게 지금 빡 꽂고 딱 요 도형이 딱 그려졌어야 하지. 맞냐? 그치? 그럼 이 상태로 우리가 지금 봅시다. 우리가 반지름 구할 수 있거든. 자, 얘랑 원의 중심과 둘 중에 아무나 얘랑 거리를 재서 반지름 빠르게 구해봅시다. 몇이냐? 5네. 반지름의 길이가 5네. 아, 여기가 5구나. 여기 길이는 이제 실은 지금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이게 지금은 x축 이러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도 너네들은 이런 길이 구할 수 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쓰면. 물론 지금은 대놓고 x축이랑 이런 거리라 여기 길이 1이겠지. 됐냐? 요 y좌표 보면 알잖아. 그치? 여기 길이 1, 여기 길이 5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여기가 루트 24. 따라서 이 두 개 길이 구할 수 있지. 곱하기 2 하시면 되겠네. 됐냐? 됐지?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원과 직선 들어가면 아마 다음 시간에 뭐 또 그려주겠지만 슬슬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중에 좀 의미 있는 어떤 그림들은 계속 등장할 거야. 보통 보조선 긋는 그림 4가지 정도 하는데 이렇게 접할 때 아니면 접선 2개 그어질 때도 얘보다 좀 더 많이 있지. 그러면서 각 2등분 이런 그림도 있었고 이건 이제 특별히 점이 찍힌 게 아니라 그냥 점과 원, 선과 원. 그 다음 점 하나 언급하면서 이렇게 접선 2개 그어지는 상황일 때 이런 그림. 그 다음 원 하나에 현 이렇게 지금 그림이지. 이런 그림에 있는 거. 주로 중학교 때 원에서 썼던 기술들 중에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계속 꾸준히 쓰는 게 요거 3개랑 원 2개짜리. 요렇게 4가지를 보통 이제 여기 고등학교 올라와서 또 많이 쓰게 될 거야. 여기 원 단원에서.
이런 보조선 그어본 적 있지? 그치? 여기를 크게 4개 좀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나올 때마다 계속 그려줄게. 하여간 지금은 그 중에 이제 요걸 이용해서 저렇게 X축과 만나는 여기 거리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고요. 됐지? 그 다음 179번 가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자네들이 한번 잘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 뭐지? 원의 넓이가 최소가 되란 얘기는 실은 이제 같은 말이지. 반지름 또는 지름 최소랑 같은 말이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좀 문자 투성이네. 이거는 이제 해봐야겠네. 문자 투성이어도 자네들 이제 축을 찾는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이 정도쯤이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건 이제 일도 아니어야 할 텐데. 자, 이러면 여기에 4K제곱 붙여줘야 되고 여기에 K제곱 나오는 거 이렇게 상쇄시켜줘야 되고 원래 있던 것도 잘 넘겨주면 마이너스 10K 플러스 15가 되겠네. 따라서 여기 잘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뭐 구하라는 거야 이거? 원의 넓이가 최소가 되라. 실은 원의 중심 좌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이거 최소값. 이차함수 최대 최소 아니야? 그냥 요 자리가 최소가 되는 값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빨리 해봅시다. 이차함수 생각하면 저 축 몇이야? K에 대한 이차함수라고 잠깐 생각하고 있는 거지. 축이 1이네. K가 1일 때 뭐 막 음수 나오거나 그러나 1 집어넣으면 몇이야? 10이네. 됐냐? K가 1일 때 최소값 10이지 저기 맞아? 뭐 불가능한 값 아니네. 따라서 여기가 가장 작을 때는 10. 그럼 반지름은 루트 10이고요. 됐냐? 넓이를 구해라 그랬으면 이제 10파이가 되겠고. 얘는 그때의 중심 좌표 구하래.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요거네. K가 1일 때 최소였잖아. K가 1일 때니까 그럼 중심 좌표는 2,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냥 이차함수 최대 최소 또 슬쩍 곱살이 꼈다. 됐냐? 뭐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고 잘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 180번. 또 왜 저번이야? 이젠 가장 효율적으로 잘 구할라? 세 직선의 외저번이야. 결국은 또 삼각형의 외저번이지 뭐. 원래는 교점 다 구하고 막 난리 쳐야 되지. 아마 앞에도 있었을 텐데. 세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외저번.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또 점 찾으러 가야 돼. 맞아? 그치? 그래서 아마 앞에 이 문제가 노가다 문제가 있을걸? 교점 구하고 교점 구해서 점 세 개 땅 찾아가지고 이제 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외심을 딱 구해야 되고. 됐냐? 근데 지금은 이제 딱 이렇게 보다가 이런 거. 야, 지금 얘는 괜찮네. 이거 문제 굉장히 속도 올릴 수 있겠네. 왜? 지금 일부러 색깔이 피고 있어. 보여 안 보여? 지금 수직인 놈 2마리 있지. 이런 거 찾으면 외저번, 특히 외저번 찾을 때 수직 직각삼각형 나오면 갑자기 문제 난이도가 확 다운되지. 지금 얘네 둘이 노란색, 파란색 지금 수직이잖아. 수직 조건 뭐야? 21 마이너스 21 0이네. 수직이네. 저 자식들이 수직이라 이러면 이건 이제 갑자기 문제 난이도 확 다운. 얘가 그냥 적당한 기울기 3분의 7 정도 되니까 어쨌든 노란색이랑 파란색 직선이 수직인 걸 알았어. 자, 하얀색은 뭐 대충 실은 뭐 이미 수직인 게 어딘지를 알았기 때문에 뭐 남은 건 별로 안 중요해. 우린 어디 찾으면 돼? 여기랑 찾아서 여기 중점 찾으면 여기 외심인 거 다 알지? 맞지? 직각 삼각형이면 빗변 중점 찾으면 되잖아. 맞아? 따라서 해야 될 일이 갑자기 간단해졌어. 니네는 이 둘 교점 구하면 되고 이 둘 교점 구하면 이 문제를 순식간에 풀 수가 있겠네. 왜? 직각 삼각형이 있어서. 됐지? 이걸 발견을 못하고 그냥 냅다 그냥 점 다 구하고 있으면 또 시간 다 뺏기는 거야. 됐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흰색과 노란색, 그 다음 흰색과 얘랑 교점의 좌표를 잘 구해주시면 됩니다. 연립하는 거야 뭐 내가 생략하도록 할게요. 연립은 뭐 하시면 되지. 여기랑 여기 구하면 여기가 이제 0, 마이너스 3가 그럴 거야.
따라서 얘랑 중점을 구하면 여기가 외심이죠. 마이너스 2,1. 훨씬 더 편안하게 직각삼각형이라 외심을 금방 찾을 수가 있어. 구하는 건 뭐야? 외접원의 방정식, 뭐 중심 나왔으니 반지름 하나 띡 구해서 방정식 쓰면 되지. 됐지? 저런 거 발견 못하면 안 돼. 됐죠? 수직 조건 이런 것들 수시로 잘 확인하셔야 돼요. 다음. 자, 이거는 고정된 두 원이죠. 그냥 그림 그려놓고 한번 너네들이 생각해봐라. 얘는 0,0에 그냥 중심 반지름 1인 원이고, 얘는 뭐 하는 원이냐?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네. 반지름 몇이야? 9 더하기 9에 마이너스 10 넘어오면 반지름가 루트 8. 됐냐? 어쨌든 얘는 지금 물어보는 것 자체는 원 하나 이렇게 있고, 그 다음 그러니까 두 원 고정시켜 놓고 이 위에 한 위에 점 P랑 한 점 Q랑 이거 최대값 구하래. 이거 그냥 니네들 맞춰봐. 언제 최대야? 얘도 약간 아까 점과 원 가지고 했던 것처럼 원의 중심을 좀 잘 이용해 줘야 되겠지? 그냥 그림적으로 봤을 때 얘네가 가장 멀 때를 구하고 싶으면 일단 가장 먼저 기준점은 두 원의 중심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이 간격 여기까지는 고정돼 있을 거야. 이때 가장 멀려면 언제인지 알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 한쪽에 P 이쪽에 Q는 이쪽에 요 관계일 때가 이제 가장 멀겠지. 됐냐? 그렇지? 원은 이렇게 중심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값의 이 거리들의 최대 최소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됐지? 따라서 그 값은, 최대 값은 일단 1단계 중심까지의 거리를 재야지. 0,0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거리니까 몇이야? 9 더하기 9 루트 18? 9를 그냥 9라고 써버렸네. 3루트 2네. 3루트 2. 그러면 이제 1 더하기 5 루트 2가 정답. 됐죠? 다음 밑에 뭐라고 문제에서 떠들고 있는지 문제 상황을 잘 이렇게 스케치를 할 수 있으셔야 될 거야. 원이 있고요. 두 점에 대하여 PAB가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원 위의 점 P가 두 개가 있다. 못 알아보겠잖아. 뭐라고 떠드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떠드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림을 그려나가 봅시다. 일단 중심이 2,1, 중심 좌표 2,1에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25라서 5죠. 5면은 꽤 길어. 좀 클 거야. 원이 좀 큼직하겠다. 막 너무 또 디테일하게 그린다고 막 시간 다 뺏지는 말고 그냥 적당히 그냥 문제 이해는 해야 되잖아. 반지름은 좀 넉넉히 큰가 봐. 그럼 이 원 위에 두 점 A, B, A가 지금 6,4니까 여기 어딘가쯤에 있나 보네. 그 다음 B 좌표가 마이너스 1,5니까 뭐 여기 어딘가 있나 보네. 그래서 PAB, P는 뭐야? P도 원 위에 어떤 점이고, 중요한 건 어쨌든 이거 직각삼각형 만들라는 거야. 이거 P 어디 써야 되지? 하고 찾는 거네. 직각삼각형. 원 위에서 직각삼각형 하면 당연히 지금 다들 이렇게 딱 지름 보고 있어야지. 원 위에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인데, 맞아? A와 B는 그림적으로 확실히 얘네가 막 지름 위에 두 점은 아니지, 그치? 그럼 딱 후보 나오지 않아? 여기 한 마리 P 여기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 될 거고, 맞지? 그려서 알아낸 두 개라며. 그렇겠네. 두 개겠네. 여기도 있을 거 아니야. 두 개겠네. 아, 그리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아, 그러네. 두 개겠네. 그러면서 좀 두 개. 빨간 P랑 노란 P랑 찾으면 되지. 어떻게 찾으면 돼? 노란 거부터. 여기 좌표는 그럼 뭐 어떻게 찾으면 돼?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중점. 얘랑 중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 거잖아. 이거 2,1이잖아. 중점 이용하는 게 낫지. 됐냐? A 몇이야?
나누기 2 한 개 2가 나와야 되니까 넘어가고 꽉꽉 하면 여기 5네요. 맞냐? 됐지? 여기는 중점의 y좌표가 1이네. 여기 보나마나 마이너스 3이겠는데? 됐냐? 중점 구해서 1. 그치? 그렇지. 여기는 6,4랑 요거다. 야, 암산해봐. 여기 몇 콤마 몇이게? 2, 물론 암산 안 되면 그냥 A, B 놓고 안전하게 A 더하기 6 이렇게 씩 써서 하시고, 마이너스 2 콤마, 그 다음 4잖아. 1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2, 마이너스 2.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 이걸로 다시 중점 구하래. 뭐 이렇게 뭐 문제를 꽈놨어. 얘로 중점 다시 구하래. 됐죠? 그 다음, 마지막. 자, 드디어 여기 하나 나왔구나. 183번. 잘 봐봐. 또 등장하는 새로운 자취 구하는 거. 오늘의 마지막 문제. 내가 앞에서 자취 구할 때, 각 2등분선인가? 그거 할 때, 새롭게 자취를 구하려면 변수 세팅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미 소문자 x나 소문자 y를 사용한 상태일 때 내가 대문자 xy로 문제를 잡고 풀었을 거야. 자, 그걸 이제 여기에서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네. 잘 봐. 자, 지금 이 문제의 현황을 좀 보여줄게요. A라는 점이 있고요. 원이 하나가 있지. 자, 원을 하나 이제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고. 지금 원의 중심 좌표가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은 여기다 쓰자.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2인 상황이야. 그 다음, 점 A가 이렇게 밖에 있어요. 구하라는 거 지금 잘 봐. 자, 이 하얀색 원 위를, 자, P라는 점이 이 원 위를 움직인다. P라는 점이 이런 데 있는 거야. 됐지? 근데 AP의 중점의 도형식을 구하는 거야.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는 이전에 먼저 도형의 방정식부터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지 알겠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었을 때 이 자식의 여기 중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Q라고 합시다. 됐냐? 저 중점이 P가 어딨냐에 따라 P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럴 때마다 중점이 여기 아니면 뭐 여기 아니면 이런 식으로 요 Q라는 점 자취가 막 찍히겠지. 이걸로 관계식 찾으라는 거야. 됐냐? 이거 도형의 넓이 구하라고. 됐어? 즉 내가 알려준 대로 해. 결국 뭘 하라는 소리야? 이 구해야 되는 요 새로운 점을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변수로 놓고 지금부터 자네들은 요 대문자 xy로 이걸로 어떻게든 관계식, 등식 만들 생각을 해야 된다. 됐지? 당연히 등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중점이 있어. 자, 이제 잠시 요 불필요한 선은 잠깐 쳐줄게. 지금 식을 세울 재료는 중점에 있어. 됐냐? 그럼 P좌표도 놓읍시다. 이때 P좌표는 이미 저기 소문자로 되어 있는 요 하얀색 관계식 위의 점이지. 따라서 P좌표를 저기 옛날 구버전의 XY로 이렇게 그대로 잡아주도록 할게. 이 위의 점이니까 변수를 일부러 이렇게 잡은 거야. 됐냐? 됐지? 이거 해설지랑 나랑 달라. 이거 해설지 보면서 풀면 헷갈린다. 내 설명을 잘 듣고 풀어. 따라서 할 일은 끝났어. 얘랑 중점이 얘야. 됐지? 그대로 관계식 쓰자. 소문자 x 더하기 3에 나누기 2 한 게 지금 대문자 x일 거고, 그 다음 소문자 y 더하기 2로 나누기 2 한 게 대문자 y일 거네. 됐냐? 우리 뭐 하자 그랬냐? 이걸로 등식 세워야 돼. 됐지? 이걸로 세울 재료, 관계식.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연결시켜줘야 되거든.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하면 얘네를 이제 소문자 x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그대로 업데이트 할 거야. 너네들, 저기, 핸드폰 막 OS 업데이트 하듯이 소문자 x로, 소문자 y로 정리 다 해놨지? 됐냐? 이걸 그대로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서 업데이트하면 끝. 여기다.
여기다 XY 관계식 세울 수 있는 게 저거 하나밖에 없거든. 그대로 집어넣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끝. 플러스 여기 Y 소문자 Y 자리에 얘 들어가면 자 플러스 2 사라지네. 이러면 이제 소문자 X로 된 식을 우리가 새롭게 대문자로 갈아엎었어. 됐지? 정리만 하면 되겠네. 여기 2로 묶일 거고 제곱하면 4에 왕x 마이너스 2 제곱. 여기도 4에 당연히 4 약분해 줄 거고. 자, 모든 업데이트도 끝났고 내가 지금 구하는 거 다 정리 끝났으니 이제 최종적으로 답안지에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원래대로 변수 잘 돌려놔 주면 이것이 얘로 찾은 새로운 등식. 됐지? 됐지? 그러니까 목적은 뭐야?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의 도형의 넓이 구하는 거야. 이거의 관계식을 찾아야 돼. 그래서 새롭게 찾을 변수를 새로운 대문자 XY로 잡은 거고, 요 9버전 소문자 XY는 그대로 소문자 XY로 되어 있는 관계식 위에 점이니까 그대로 소문자로 잡았고, 식 세울 재료는 중점이 예임이라고 힌트를 줬으니 그걸로 중점이 제임 식을 썼으며 이 식을 대문자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소문자 XY로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소거시켜버린 거야. 식을 대문자로 바꾼 거지. 됐지? 그리고 마지막엔 다시 원래대로 가장 많이 쓰는 소문자 XY로 한 거고. 됐냐? 해설 보지 마. 헷갈릴걸? 왜냐면 해설은 여기를 AB? 뭘로 하더라? 여기 소문자 XY하고 여기 AB로 하고 여기 하여간 됐지? 헷갈릴 거야. 해설 보면 사면 내 설명대로 잘 따라해. 35부터 37 35부터 37 요렇게네. 됐지? 가라.